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세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드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저점이겠지 생각이 들지만 그 이상으로 하락을 하고 정말 여기가 저점이겠지 생각을 했지만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미국의 CPI 지수 공개 이후에 참 답답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며 지난 새벽 미국의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11%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소폭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이 가해졌지만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이미 찍었다라는 견해들이 많은 전문가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크립토 마켓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코 루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잠을 자기 전에 루나의 가격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화 기준 10만 원 근처에서 움직이던 루나가 놀랍게도 14원, 1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한 1원, 2원 정도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제 눈을 다시 한번 의심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과연 간밤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것일까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루나 측에서 트위터를 통해 하나의 글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심각한 루나 인플레이션과 가격 하락에 따라 테라체인 중단을 했다는 것인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UST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시장은 받아들인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루나 측에서 테라 네트워크를 다시 리부팅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만 이미 재빠르게 빗썸의 경우는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며 업비트 측도 입출금을 중단하게 됩니다. 또한 바이낸스 측 역시 루나가 0.01달러를 하회 시에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밑을 훨씬 하회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상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이죠. 이 피치에서 이번 테라 사태로 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테라 패깅 실패로 드러난 스테이블 코인 위험성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경우는 테라의 패깅 실패로 드러난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피치는 알고리즘 패깅 메커니즘의 실패가 스테이블 코인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앞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UST의 경우는 리저브가 안정성을 보장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투자자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경우 이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금융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최근 이슈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번 루나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피치뿐만이 아니라 미 SEC 출신의 한 변호사의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미 UST 사태를 조사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출신 미 변호사 SEC 이제 UST 사태 이미 조사 중 가능성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출신 변호사 2명이 최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SEC는 테라 USD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미 조사 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당사자 중 한 명인 필립 무스타키스의 소속 변호사의 경우는 UST의 유가 증권 판단, 스테이블 코인의 연방 증권법 적용 여부를 떠나 후속 거래 과정이 SEC에 관할 규제 관할에 속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테이블 코인이 패깅에 실패했다는 점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렸으나 UST를 둘러싼 사실과 환경 변화는 SEC가 이를 유가증권으로 판단하는 관점을 바꿔 놓을 수 있다. 또 SEC가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조사를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도 조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한편 SEC의 조사를 받는 중인 미러 프로토콜의 경우는 UST를 통해 테슬라, 애플 등 미국 기술주에 투자할 수 있는 미러링 버전 합성자산 거래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현재 시간이 갈수록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단순히 유가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도건 CEO를 이제 깜빵에 넣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이번 사태로 전체 크립토 마켓에 준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사토시보다 더욱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라는 당당한 언급과 비전을 밝히며 대한민국을 빛냈다라는 이야기를 듣던 인물의 몰락이 정말 한순간에 벌어졌다는 것이 길이 두고 회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루나 사태로 인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이 SEC 위원들에게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위원 스테이블 코인 시행착오 필요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립토맘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한 온라인 패널 토론에 참석. 이번 주 스테이블 코인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며 스테이블 코인 접근을 위한 다양한 잠재적 옵션이 있다. 우리는 테스트 과정 중 실패할 여지를 허용해야 한다.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제 프레임워크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은 알겠으나 루나의 이번 사태가 크립토 마켓 자체뿐만 아니라 이 국제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이슈가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해서 피해액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해 일각에서는 크립토 마켓 자체에 존폐 위기가 걸렸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그럼에도 주요 암호화폐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추었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테라빨 규제 강화 불가피하지만 주요 암호화폐는 안 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알렉스 크루거의 경우는 방금 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루나는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규제의 강도를 높이겠지만 주요 암호화폐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은행이 암호화폐 업계에 들어와 있고 메타와 수많은 기업들이 얽혀 있다. 디파이를 벗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판도가 바뀌지는 않는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개인적으로도 이와는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답답한 모습을 보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의 코로나 봉쇄, 금리 인상의 압박, 그럼에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싶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두려움, 이와 더불어서 이번 루나 사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이야기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영원히 지속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산 시장이든 절대로 한 방향으로만 가는 시장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이 시장에 오래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글로벌 3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CEO이죠. 샘 뱅크먼 프라이드에게서도 비슷한 견해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TX CEO 암호화폐 시장 제로가 되지는 않는다. 거의 안정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샘 뱅크먼 프라이드 FTX CEO의 경우는 미국 경제지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에 순자산 절반을 잃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제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시장과 연관되어 반응할 것이다. 즉 주식이 회복되면 암호화폐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식이 계속해서 폭락하면 비트코인도 하락할 것이라며 상황이 회복되지 시작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이 좀 꼬이는데 내부튼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제와 비교해서 조금은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할까요? 지금 당장 모든 코인을 팔고 이 시장을 버려버리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저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5년간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락을 많이 겪어오면서 웬만한 폭락에는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저조차 어제의 시장 상황은 두렵기만 한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대로 가다가 내 자산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손가락이 매도 버튼으로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지금의 상황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현재 매도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이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 공포에 매수하라 라는 말을 대중과 반대로 가라는 말을 지금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며 천천히 글로벌 경제 상황과 지금의 상황, 지금의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저의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며 마음을 다스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지금의 시장이 참 암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시장 상황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3년 뒤 이 시장에 홀딩을 하고 있는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인지 지금 팔고 다 털어버린 미래를 후회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이제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제닛 옐런 장관이 UST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에 이어서 이제 어제이죠.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 중에 이와 관련 다시 한번 재차 언급을 하였는데요. 그만큼 사태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내년 암호화폐 규제 공동기구를 출범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점점 규제적으로도 완비가 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감독 국제기구 의장 내년 암호화폐 규제 공동기구 출범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 규제 조율을 위해 내년 공동기구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국제증권관리위원회 의장이 밝혔다고 합니다. iOS CEO는 증권 분야의 감독 기준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라고 하는데요. 의장은 목요일 OMFIF 싱크탱크가 주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 부문 현재 당국이 코로나, 기후변화와 함께 집중하고 있는 세 가지 분야 중 하나라며 규제 기관들이 사이버 보안, 운영 탄력성, 암호화폐, 시장 투명성 부족 등 문제에서 뒤처지고 있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루나 사태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규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규제를 더욱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이 시장이 음지에서 완연한 양지로 올라오는 제도권 안으로 안착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글로벌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게 되면 그토록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라던 미국에서의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금의 시장 상황 속에 조용히 묻혀 있었던 소식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의 호주 첫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초라한 데뷔를 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오늘 호주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 2개와 이더리움 ETF의 대비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EBTC 거래량은 65만 달러, CBTC는 31.1만 달러, ETH는 41.4만 달러이다. 이는 탑 100 리스트와 거리가 멀며 캐나다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는 3개의 거래량을 합친 것보다 무려 250배 많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참 이제 시기를 좀 잘못 정해도 너무 잘못 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며칠 전만 해도 루나 사태가 이 시장을 덮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럼에도 만약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는 소식이 나온다면 이는 충분히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이 미 SEC와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다가오는 7월 6일 승인 마감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고조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번 연도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 전체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시장보다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해 더욱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며 이 시장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저 또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였는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에 성공을 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도 시장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대응하라 라는 조언을 하는 인물들은 없었습니다. 이 대중들과 반대로 가며 비관론을 견뎌야 한다. 스스로의 투자 철학을 절대 위배하지 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공통의 이야기로 말의 뜻은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지금의 공포감을 과연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저 차트의 잠깐 하락세로 보게 되지는 않을지 충분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절대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